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양택 삼료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 그 책을 받으셨죠. 활용이 다 조금만 더 배웠으면은 완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그래도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풍수 가지고 그 해먹을 건 아니니까 이 책을 갖고 평소 때 조금씩 이제 어느 집 이제 볼 때 나침반 배운 거랑 이 책이랑 같이 조금만 숙달시키시면은 아마 그 책을 보실 수 있을 거다. 그 책 안 봐서 모르죠, 어떻게 된 책인지. 오케이?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럼 그 책 활용하는 걸 좀 배웁시다. 근데 그 책을 지금 선생님께서 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와. 자, 우리 선생님한테 복사비 재본비를 그냥 받을 수 없으니까 박수라도 치고 좀 우리 받아가지. 예, 나무 간센보살.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책 제가 잘 안 주거든요. 저도 돌리지 마세요. 딴 데 복사해갖고 재본해갖고 들이시지도 마세요. 예. 그 책 진짜 쉽게 제가 다시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예. 자, 자기 집이 집 중심에서 이 책을 잠시, 그 책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책을 받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집 중심에서, 자기 집 중심 어딘지 아시죠? 중심이라 하면 거실하고 부엌 중간쯤 되는 복도쯤 될 겁니다. 아파트라면 그 중심에서 대충 우리 눈대중 하면 알잖아요. 대각선 모서리 보면 이 방의 중심 어디예요? 이 방의 중심, 이 방의 중심 저 가운데쯤 되겠죠, 그죠? 그거 어떻게 찾아요?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개 끄면 중심쯤 나오잖아, 맞죠? 예. 자기 집도 그렇게 대각선으로 그은 다음에 대충 중심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우리 집이 어디로 향하 있는가를 보고 무슨 자 무슨 향 이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집이 대략 정남향집이다. 정남향집. 예. 그럼 정남향집이다, 이런 집이 있다. 이쪽이 앞쪽 베란다다. 그러면은 집 중심이 여기쯤 될 거고요. 이쪽을 향하고 있다. 문 어디로 들어오세요? 뒤에서 들어옵니까? 이쪽에서 들어옵니까? 이쪽에서 들어옵니까? 1번, 2번, 3번. 이쪽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그럼 자, 이쪽으로 들어오신다. 그럼 안방은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3번. 그러면 8조각을 이렇게 내라 이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문은 어디에 해당돼요? 제 그림대로 돼 있다면 이건 서북쪽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집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요렇게 돼 있다 이거지. 오케이? 예. 그 글에는 좀 나쁘게 나와 있겠지만, 나쁘게 나와 있다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 지금 제 찾는 법 아시겠어요? 다음에 서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집, 서남쪽, 서남향집 또는 동남향집. 자, 그럼 동남향집으로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었고요. 그 다음 이쪽이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고. 근데 그럼 여기가 중심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문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1번. 그 다음 자는 방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자, 얘가 자는 방이다. 그러면 문은 여기고 여기 안방이고 문은 여기고 안방이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8조각을 뭐 어떻게 꺼야 되노?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는다면 이 쾌네요. 땡큐. 그럼 이 쾌 같으면은 이거 서쪽 쾌구나. 이쪽 쾌는 이제 이 쾌구나. 남쪽 쾌구나.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이제 페이지 수 찾아가면 된단 말이라요.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제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선생님 집이 이런 집이다 확신은 못해요. 설계 도면이 이게 제대로 된 도면이 아니잖아. 내가 상상해서 그은 거지. 예. 자, 그럼 이 집 찾아보고 이 집 찾아보자 이거지. 둘 다 플러스 알파로 나오진 않아. 자, 그럼 문부터 먼저 찾아가니까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자, 맨 첫 페이지 찾아보세요. 맨 첫 페이지 찾으면 서북문일 때 맵 차례 써있죠. 차례 한 페이지 더 앞으로 더 차례라고 하는 페이지 보입니까? 네, 차례라고 하는 페이지에 서북문이면 몇 페이지가라고 딱 써놨어요. 제가 1페이지 딱 적혀 있어요. 그럼 그 페이지입니다. 그럼 1페이지에서 동남 안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몇 페이지가라고 앞에 써 있어요. 동남 안방. 예? 아니 거기 차례는 지났고 이제 차례에서 1페이지 찾아서 6페이지 가라 해놨죠. 그럼 6페이지 한번 가보자 이거지.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표가 있을 거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나쁜 집이다라고 표현이 나왔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 보입니까? 예. 음량으로는 배합이 되어 있는 집이다. 표 한번 보세요. 표. 예. 음량으로는 배합이 된 집이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 사상으로는 흉택이다 적어놨고요. 오행으로는 뭐가 적어놨습니까? 하나는 금이요, 하나는 목이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그 옆에 수요라고 적어놨죠. 오행상 수가 필요하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가니까 팔객 사각형을 보니까는 거기에 오귀택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화해택입니까? 화해택 적어놨네요. 화해택이라고 적어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이 탈이 나는 집이다 뭐 이렇게 좀 적어놨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 글귀 있을 거라니까. 예.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수요라고 써놨으니까 칸안에 수방향은 어디입니까? 북쪽이지요. 그죠? 북쪽에다가 화분을 한 그루나 6그루 정도 갖다 놓으면은 집안의 기운을 잘 돌릴 수 있다 했던 게 지난 강의였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집 찾는 법 들어갑니다. 이 집은 다시 한번 맨 처음 차례로 와 보십시오. 차례로 오면 정서문일 때 몇 페이지 찾아가라 했습니까? 몇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일 때 정남 안방이면 몇 페이지 찾아가야 돼요? 13페이지? 그럼 13페이지 찾아가 보자.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집은 여자의 기운이 강한 집이다, 음에 강한 집이다, 양기가 세잔해지는 집이다 이래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는 이것은 금이고 이것은 화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써놨을 거고요. 목이 필요하다 해놨어요? 에? 아닌데. 여기 금, 화 안 써놨어요? 표 안에. 그리고
모기오라고 써놨어요? 아, 그럼 틀렸다. 그 오타. 이거 토요. 토요라고 적어놓고요. 와, 그 책 오타난 거 처음 봤다. 그 다음에 사상으로는 이쪽 하나는 서사택이요, 하나는 동사택이다 이렇게 적어놔서 흉택이라 적어놨을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흉택 중에서도 올라가는 거니까는 요거는 오기택이라고 적어놨을 거고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집을 분석을 하면 샘집이 또 이렇다는 거 아니대. 샘집 이거 제대로 그리 보면 다르게 나온대. 예. 그랬을 때 음기가 성한 집으로서 양기가 세잔해지는 집이다. 그런데 화가 금을 극하니 폐대장 질환이 생기기 쉽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 밑에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엌의 위치라고 쓰여 있죠. 좋은 위치,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제가 표를 해놔서 써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에 밥솥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집 구조일 때는 밥솥을 좋은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된다. 여기서 이거는 양택 3류에 대한 이야기니까 문주조라 했습니다. 이 부엌주자거든요. 부엌조자. 요거는 자는 방, 요거는 이제 부엌인데, 요 조자 어디서 혹시 보셨어요? 조라고 쓰는데 잘 안 쓰는 글자죠, 그죠? 예, 이 화덕이란 뜻이. 예. 조항 대신 조항 대신 조항 대신 조항 대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때 요 조자라. 부엌을 상징한다. 누구는 가스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밥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밥솥으로 옮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책 찾기 쉽다, 어렵다? 찾기 쉽습니다. 예. 자,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 예. 예. 돌출됐을 때, 자, 이런 집이 있는데 이렇게 돌출됐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쯤 될 텐데, 돌출이 된 부분만큼 조금 이동시켜 주면 되죠, 느낌상. 예? 예. 제일 정확한 방법은 요거 딱 모는 종이에 옮겨 가지고 오려 가지고 요렇게 무게중심 잡은 지점이 원래는 정확한 집 중심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딱 오려 가지고 집 구조를 딱 외벽을 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볼펜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은 무게중심 잡는데, 그 자리가 무게중심인데, 제가 다 해보니까 눈대중 해도 얼마 안 틀리더라. 눈대중 해봐도 수십 번 해봤는데도 그게 한 30cm, 중심이 30cm 정도 오차밖에 안 나요. 여기서부터 중심 어떻게 잡으면 돼요? 발자국으로 하면 돼요. 발자국. 저 맨 처음 줄자 갖고 다 해봤거든요. 예, 저기서 하나 둘 평소 걸음으로 이래 갖고 반, 또 여기서 쭉 걸어가면서 반, 어느 정도 튀어나왔겠구나, 여유분 조금 움직여주면 그 자리가 중심 맞더라고요. 많이 해보면 눈대중이 오는데 그거 안 어려웠어요. 상가 때 쓰기 좋고요. 상가에서 사장의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출입문이 여기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 사장 자리를 어디다 놓을까, 사장의자를 어디다 놓을까 할 때 써먹기 딱 좋습니다. 상가가 오히려 편합니다. 상가는 내벽이 없거든요. 이해됩니까? 예. 내벽은 마음껏 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질문. 양택 3류에 대해. 네. 상가요? 좋습니다. 정서문일 때 약간 삐뚤어졌습니까? 안 삐뚤어졌습니까? 자, 그럼 이런 집이다. 이래 돼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이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사무실 중심을 이래 잡고 8방향으로 이래 나눴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하고 짝이 되는 건 어디라 했습니까? 이게 서사택으로 짝이라 했고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동사택으로서 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여기일 때는 기본적으로 카운터 자리나 사장실이 요 옆에 붙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식당이라면 여기 양쪽에 어느 데나 붙어도 돼요. 근데 오케이? 서사택은 일단 만족을 시키고요. 사장 자리를, 그러니까 그 뭡니까?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집무실을 봐야 된다면 문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쪽 여기에다가 이제 의자와 책상을 놓고 근무를 하시면 되겠죠. 카운터 자리는 여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까지가 양택 3요 이론. 거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는다면 이제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냐, 저는 사주도 이제 믹싱하는 경우도 한다 그랬잖아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그랬을 때 근고 자리는 반환살 자리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더 여기냐 둘 중에 어느냐 여기구나 하고 이제 따질 때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번말개띠라면 여기요, 뱀닭 소띠라면 여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고 위치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다? 제 개인적인 이론이란 얘기예요. 풍수랑 사주를 믹싱시킨 건 제 개인적인 이론이다. 이 상황에서 쥐띠는 뭐를요? 지금 금고 이야기했어요. 금고. 금고, 쥐띠에겐 금고가 이 자리가 좀 더 나아요. 요쪽 자리는 번말, 예. 제 말 이해됩니까? 번말 개띠는 어디 적을 때 있으면 적으세요. 그럼 내가 해줄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돼지, 토끼, 양띠는 동남쪽에 금고를 두면 좀 더 플러스 알파. 질문이 나오면 대답은 다 해줄 수 있다. 그 다음 번말개띠는 서남쪽으로 금고를 두면 좋겠다. 좀 더 플러스 알파. 그 다음 뱀닭 소띠는 서북쪽으로 금고를 놓으면 좋겠다. 원숭이 지용띠는 동북쪽으로 금고를 놓으면 좀 더 좋겠다. 그거를 양택 3료랑 믹싱을 시키니까 좀 더 좋게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띠요? 띠. 근데 뭐라 써놨는데요? 사주에서 12신살 갖고 했습니다. 겁살, 제살, 천살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우셨으면? 지살, 년살, 망신살, 도화살, 그 이론을, 박일우 선생님의 그 이론을 저는 차용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누구 이론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네. 귀문방이라고 하죠. 예. 여기서 동북 방향은 이쪽이고요, 서남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을 귀문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들락거리는 동서남북이다 이 소리예요. 그랬을 때 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축방향이고 이 방향은 미방향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가을로 쳐도, 자, 이 귀문방 이렇게 쓰는데 사계절로 칠 때는 이게 양력 1월이고요, 양력 7월이고요, 이게 축시에 해당된다 그러면 새벽 2시 3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낮 2시입니다 낮 2시 3시라. 그러다 보니까 축이라고 하는 거는 양력 1월 달이니까는 제일 추울 때 다니다.
제일 추울 때다. 모든 기운이 얼어 있을 때다. 새벽 2시다. 그러면 가장 얼어붙어 있을, 하루 중에서도 제일 추울 시절이다. 여기는 잘 안 움직인다 이거지. 모든 기운이 잘 안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얼어붙어서. 그 다음 여기는 미방향은 어떤 뜻이냐면 양력 7월달이다. 가장 더울 때다. 그럼 어떤 기운이에요? 가장 풀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낮 2시로 해석을 하더라도 가장 지쳐있는 시간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쪽 기운이나 이쪽 기운은 너무 얼어서 여기는 너무 더워서 기운이 제 기운을 활동하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부분은 기운이 이제 말을 붙이기를 귀신이 들락거린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바꿨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이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운이므로 이쪽 기운은 나쁘다라고 해석을 한 걸 단어를 귀문방이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석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이쪽 기운은 여기 있음. 자, 이쪽 기운은 똑같이 놔둬도 음식이 잘 상하겠다 안 상하겠다. 너무 그러니까 추우니까 안 상할 거고, 여기는 너무 잘 상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바란스가 맞단 소리다 안 맞단 소리다, 그죠? 바란스가 안 맞단 소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요쪽으로 집 중심에서 요쪽이나 요쪽으로 이제 음식물을 많이 놔두거나 그럼 음식물이 유독스럽게 더 빨리 부패하더라 이거지. 오케이? 예. 이쪽은 이쪽대로 기운이 잘 돌지 못해서 사람이 응축된 생활을 해서 발전이 없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용어를 무섭게 그냥 귀문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그 역학을 하면서 자주 쓰거든요. 말을 무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장군방위 이런 거. 그쪽에 대장군이 있으니까 함부로 가면 다친다 이런 소리도 대장군방이라는 뜻이 결국엔 어떤 기운이 이제 황폐화된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걸 이제 대장군이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삼재 이런 단어도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죠? 세 가지 재앙이래. 세 가지 재앙이 뭡니까? 삼재. 예? 삼재 뭡니까? 내 이야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준 것 같은데 안 해줬어요? 삼재. 풍재, 수재, 화재. 요게 1번 뜻. 그 다음 2번 보병재. 그 다음에 기근재, 배고픈 거요. 그 다음에 역병재, 돌림병이요. 이게 두 번째 뜻. 그 다음 세 번째 뜻이 이제 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들삼재, 머무는 삼재, 날삼재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뜻이래. 요게 먼저예요. 요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단어는 사주 쪽, 역학 쪽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뭐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국어사전이 우선인데 이거 알고 나서 3번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린대. 어쨌든 요 단어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논리를 가지고 씁니다. 누가 생각해 보실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 됐습니까? 예. 자, 오늘 또 역시 진도 나갈 게 저번에 나가다가 말았는 것도 조금 있고요. 자, 자, 교재는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재는 역시 평소 때 봤던 교재고요. 그래서 6회 강의록은 오늘 20 며칠입니까? 22일. 풍수 인테리어 도구는 업 도구가 있고 다운 도구가 있다. 업 도구, 어떤 풍수적인 기운을 올려주는 기운, 가급적이면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화분이나 꽃이나 거울이나 종이나 어떤 밝은 물건들, 조명도 들어가겠죠. 밝은 물건이니까. 예. 밝은 물건이니까 조명도 잘 활용하면 된다. 다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붕 떠 있는 것과 같은 기운을 좀 내리 눌러서 안정시킬 때 쓰는 기운입니다. 붕 떠 있는 기운을 이렇게 항아리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철제문이라든가 어떤 둔탁한 물건 같은 것들로 이제 붕 떠 있는 것들을 좀 짓눌러야 될 때 필요로 한다. 근데 올려야 될 곳에 내리 누르고 있는 걸 쓰면 잘한 짓이다, 못한 짓이다? 못한 기다. 참 조심스럽죠. 예, 근데 좀 상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조금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안 틀리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 좋은데 저 업도구는 웬만해서는 다 좋은데 거울 같은 거는 좀 조심하자. 거울 같은 거는 조심하자. 자, 어쨌든 풍수다.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좋은 바람 만나고 나쁜 바람 만나지 말자. 좋은 물 만나고 나쁜 물 만나지 말자. 이게 풍수라 했습니다. 그럼 좋은 물 만나고 좋은 바람 만나니까는 어떤 개념이 되더라? 보금자리 같은 개념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풍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두 단어는 반드시 지켜라 했죠. 집안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보금자리처럼 꾸미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밸런스 있게 꾸며라 라고 했던 걸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는. 특이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 카운터 뒤에다가 칼을 십자로 딱 꽂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모형 칼을 이제 날 쓰지 않은 모형 칼을 X자로 딱 해가지고 카운터 뒤에 걸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도 아니다. 보금자리에 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에 위험한 물건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는 잘 없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 알아가면 어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 오히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반풍수가 잘못 만들 수 있으므로 자, 그런 특이한 경우는 일일이 다 말씀해드리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가장 일반적인 룰에 맞게끔 이 정도 하면 최대한 틀리지 않게끔, 그래서 옆사람 가르쳐줘도 탈이 안 나게끔 이제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느낌이 자, 보금자리 같다, 밸런스하다. 결국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또 서로 섞인 부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하나하나 이제 지금 두 번째 장으로 보여주지 그 두 번째 장 이제 보내드린 거요. 이것만 이거 아마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자, 한번 나갑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보면 전체 장풍과 커튼, 여기서 제가 한 거라면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강의 도중에 제가 그거 한 겁니다 하면 해라. 장풍과 커튼. 자, 뭐냐면 애들 방이죠. 애들 방을 허무는 경우가 많았다. 애들 방이 작아서 애들 방을 베란다를 트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두 겹을 한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맞나요? 벽으로 원래 두 겹 돼 있던 거를 터가지고 방을 넓혀 썼어요. 그러면 장풍의 개념에 두 겹에서 한 겹으로 된 건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예. 좁아서 튄 거다. 그럼 그릇째만한 방에도 충분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좁아서 튀게 만들었다,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거지. 여러 겹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완충지대가 베란다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좀 마이너스니까,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커튼을 좀 더 크게 밑바닥까지 질질질 끌리도록 커튼을 두 겹으로 치시면 돼요. 낮엔 열어 놓으시고요, 주무실 때는 그렇게 두 겹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방풍에 대한 이야기는요. 장풍과 방풍의 차이는 뭐다? 이거는 공기가 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오고 가고 있는 걸 장풍이라 하고요. 방풍은 꽉 막힌 거를 방풍이란다. 우리 방수된다 그러죠. 방수된다. 그건 뭐예요? 물 안 들어오게끔 100% 차단하는 게 이제 방수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요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럼 다락이라든가 책상 서랍이라든가 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었을 때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럼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인간의 코를 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쾌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 안에 공기는 환기가 안 된 지 오래돼서 썩었다죠. 썩었다면은, 썩은 게 우리 집에 있다면 잘 땡기다, 못 땡기다? 못 땡기다. 답 쉽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냄새 나는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예. 버득버득 처리한다. 뭐 내 몸에 똥도 있는데 뭐 예, 버득버득 처리한다. 근데 이제 오래 놔두고 이틀 3일씩 놔둬가지고 이제 팔이 덜 끓고 5일 지나가 뭐 딴 거 생기고 이러면 절단이죠. 예, 불결한 거는 좋지 않다. 예. 더러운 것에 돈 있다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 더러운 거에 돈 있는 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은 지금 쉽게 가자는 얘기예요. 예, 어려운 거를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 다음에 그래서 환기를 빨리빨리 시키세요. 최대한. 다락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싹 걷어내고 필요 없는 거 이때 좀 버리고, 저 밑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저 밑으로 맨 밑에 내려가면 오래된 물건들 있죠. 예. 또 10번 같은 경우에 잡다한 물건의 기운, 10번 같은 경우에 그게 다 뭐다? 잡다한 거, 오래된 거, 그 다음에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퍽퍽 썩힌 거, 이런 것들, 살 빼면 입어야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버리세요. 버떡버떡 버리라. 그래야 다시 새 기운이 들어온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남의 눈을 통한 인테리어. 요거는 딴 것들 다 설명하다가 이거 설명해도 되는데 요거 바로 그냥 지금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남의 눈을 통한 인테리어. 여러분들도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아요. 밸런스가 어떠한 건지 알아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거는 풍수적인 시각에서의 이거와 이 개념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지, 옷을 입는다거나 물건을 고른다거나 색상을 조합을 시키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일반적인 어떤 보편타당한 밸런스 눈,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A4 용지에다 볼펜 하나씩 쫙 주세요. 그래가 내 과일 깎고 뭐 준비하는 동안에 너희들 한 30분 동안 우리 집 돌아다니면서 어색한 거 있으면 적어서 주라. 뭔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뭔가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좀 적어서 주라 라고 친구들한테 볼펜하고 A4 용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그들 나름대로 막 적기 시작한다니까. 야, 너희 집에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둡노? 야, 책상이 와 저렇게 처박혀 있노? 뭐 여러가지 개개인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야, 마루에 저 절구통이 말라 있는데 거기에 수련은 또 꼽아놨긴 꼽아놨네, 뭐 이러가면서, 야, 너희 집 액자는 저게 액자 그림이 저기 뭔데? 이래가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막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 거 종이를 쫙 모아가지고 탁 이제 읽어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제껴야 될 것들이 뭘부터 제껴야 되느냐면 유식한 척 하는 글귀부터 제끼셔야 됩니다. 내가 풍수책을 봤는데 이거는 풍수책에 그래 적혀 있더라 얘야, 그래서 적었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 않고 자기가 어디서 들은 내용 가지고 막 적어 놓은 거 있죠. 에? 그런 것들도 제끼라 이거지.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은 제끼세요. 그거는 보편타당한 균형 감각이 아니죠. 그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상대방의 보편타당한 눈의 어떤 밸런스를 요구한 건데, 특별한 눈을 요구한 거는 프로한테 맡기면 되지 어설픈 아마추어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함만, 맞다, 내가 그거를 우리 집에서 살다 보니까 내 눈에 익숙해져서 그게 이상한지 몰랐지, 남들이 볼 땐 그게 그렇게 이상했구나 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아주 일반적인 밸런스 깨진 것들만 고쳐도 집이 업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너무 특이한 것 같고 그것까지 뜯어 고치려 하지 마라. 잘못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 집을 가더라도 그 친구가 양해를 해준다면 거기서 또 아주 보편타당하게 일반적으로 어색한 것들만 적어서 해주란 말을 해. 그러면 풍수 인테리어가 많이 고쳐져요. 30점은 고쳐져요. 세탁기 주방에 갔더니 그릇들이 더럽더라. 그 다음에 3년이 된 그릇들도 쎄비고 먼지가 뽀얗게 타있더라. 그럼 이 다 안 좋차더라. 그걸 적어주면 돼. 쉬운 것들부터. 그 다음에 야, 니네 집은 안방 들어가는데 이 가구 때문에 비좁더라. 딴 집은 안 비좁은데 너희 집은 괜히 이 가구 안 버리고 있다가 놓을 데가 없다고 안방 들어가는데 비좁더라. 이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 감각이요. 편안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동선이 편안해야 되는데 어떤 가구들 때문에 편안하지 못한 동선으로 걸어 다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면 맞네 하고 옆으로 좀 비켜주든가 다른 자리로 가구를 옮기든가 하면 된다. 자, 이 보금자리 단어는 뭐예요? 편해야 되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방이 편해야지 서방이 불편하면 돼야 안 돼요. 그죠? 아들하고의 관계가 편해야 되지 아들하고의 관계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집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게 결국엔 뭐에 가요? 다른 말로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네. 그래서 남의 눈을 통해서 우리 집을 고치본다. 그 다음 아파트 면적은 1인당 6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집에 살 필요도, 그러니까 넓은 평수에 살 필요도 없다.
그럼 전용 면적, 풍수사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1인당 6평이었어요. 자, 그럼 전용 면적 1인당 6평이니까 4인 가족이 살면 몇 평이에요? 4인 가족이 살 때는 24평에, 그 다음에 매매 면적은 24평 정도 나오려면 얼마 나오면 돼요? 뭐 32, 3평 정도 나오는 아파트면 4인 가족이 살아도 된다 이거지. 옛날에 자기 방 갖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릴 때. 예.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라. 다 형제들이랑 자기 책상이 없어가 다 밥상머리에 앉아가 형제들이랑 서로 밀치가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별탈 없이 살았다. 태계 이황 선생님 방이 저 도산서원의 완락제라고 하는 도산서원 방이 1.5평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5평이 또 명당이 돼가 거기서 도산서당에서 기라성 같이 정승 판서들이 53명이 나오잖아. 넓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넓다 200억 부자가 15억짜리 예를 들어서 80평 아파트에 4명이서 산다. 좀에 크다 안 크다? 80평 아파트에 전용 면적 전용 면적 80평 뒤따 크죠. 근데 이 정도 돈가 있으면 여기에 살만 하다 안 하다?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돈으로는 그 집을 누를 수 있지만 무엇을 장담을 못한다? 화목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 이것까지 같이 깨지는 거죠. 애를 부를 때 80평이면 방이 6개라. 예? 그럼 애를 부를 때 엄마가 밥을 아빠가 애를 불러야 될 때 그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부를 일이 있어서 상범아 길동아 이러고 딱 불렀는데 아들이 머니까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었어. 그래서 멀어서 못 들었는갑다. 뭐 공부한다고 못 들었는갑다. 조금 더 큰 소리로 길동아 하고 딱 불렀는데 그래도 못 들었어. 두 번째도 못 들으면 부르는 사람이 성질 난다 안 난다? 성질 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과음을 치듯이 길동아 하고 이제 부르게 된단 말이라. 그러면 길동이는 그때서 비로소 자기 방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오면서 아빠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나 부르는데 뭐 화났나 아빠? 야 이 자식아 내가 3번째나 불러야지 네가 나오는데 이 자식아 네가 잘했나? 뭐 큰 소리 이러고 둘이 만나자마자 첫 대화가 뭐부터 시작돼요? 벌써 톤이 높아진 상태에서 부부가 부모 자식 간이 싸우기 쉬워지는 상황을 만든다니. 그 차라리 어느 정도 크기면 되느냐? 어디에 있던 간에 그냥 어이 내 딸 부르면 한 번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왜 아빠? 왜 엄마? 라고 대답을 응할 수 있을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32평, 넓으면 최대한 40대 초반평 4인 가족이. 그래서 너무 넓으면 뭐밖에 안 남아요? 딱 앉아가 수화기 딱 들고 5번 방 아들아 밥 먹어라 이래 돼야 되는 거라. 밥 먹을 때 엄마 여자분들 특히 밥을 해먹일 때 국 하나는 끓이고 있고 하나는 반찬 담고 있고 하나는 밥퍼가 이제 밥솥 옮기고 한꺼번에 3가지 4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면서 말은 또 뭐 합니까? 아들아 밥 먹어라 밥 준비됐다 하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있는데 아들이 못 알아들어. 지금 버글버글 끓고 있고 나 이거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방에 가려면 짜증난다 안 난다? 짜증나는데 방이 머니까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빨리 밥 먹어 이러고 또 부엌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안 나와.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지. 그럼 가자마자 발길질부터 하죠. 그죠? 너무 먼 것도 안 좋단 말이에요. 큰 평수에 사는 것이 무조건 득되진 않는다. 근데 어디에 우리들은 항상 얼마 전까지
여기에 참 관심이 많았다. 프리미엄에. 지금도 관심 많죠, 그죠? 자, 그 다음 수맥 5번 수맥입니다. 5번 수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수액을 피해서 침대를 놓거나 이부자리를 펴시고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집무실, 회사에서는 집무실 의자 밑에 수맥이 흐르지 않게끔, 또는 소파, 애들 침대나 책상 밑에 서너 시간 이상 앉아 있을 곳들은 수맥을 피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걸어 다니는 곳 밑으로는 안 해도 돼요. 수맥이 방마다 좀 자주 흘러요. 자기 집에 한 줄만 수맥이 흘러가면 대길이 좋은 집입니다. 한 줄만 흘러가면 편한 집이에요. 서너 줄 지나가는 집 꽤 있습니다. 두 줄 지나가는 집 예사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체킹해서, 그리고 최대한 좀 잘하는 사람한테 해라 했습니다. 조금 싸게 부르겠다고 해가지고 아마추어한테 좀 하지 말고요. 수맥은 피해서 주무시면 된다.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에 밝은 분위기와 음산한 분위기, 당연히 답 나왔죠. 웃자면 보금자리가 밝게 만들 것인가, 어둡게 만들면 안 된다, 칙칙하게 만들면 안 된다죠. 그럼 조명은 조명값이 좀 들지만 켜야 된다, 안 켜야 된다? 켜야 된다. 그 중에서 조명이 제일 밝아야 될 곳은 거실, 두 번째 식탁, 세 번째 자는 방, 네 번째 화장실. 옛날에 화장실 다 빨간불 그 기억납니까? 째마는 거, 그 5W짜리. 예? 그래가지고 달걀 귀신, 몽당 귀신 나온다 개사코 말이야. 하필 왜 빨간색인가 몰라. 그렇죠. 노란불 킨 데도 있어. 째만한 거. 그래 신문지 뜯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노건에다가 다 걸어놓고 한 장씩 제가. 최대한 집은 어떻게 밝게 만든다. 밝게. 그래서 벽지라든가 안 그러면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은 색으로 만들면 좋아요. 칙칙하게 만들지 말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고상하게 만드는 거는 좋은데, 예? 고상하게 만들다가 칙칙하게 만드는 집을 제가 간혹 봤습니다. 집단엔 돈들이가 흉당 만들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음산한 분위기 당연히 안 되죠. 드라큘라 백작을 딱 하나 걸어놓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조상의 영정을 걸어놨는데 조상의 영정을 52인치 57인치 파브 테레비만한 걸로 쫙 걸어놓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근데 옛날에는 영국 같은 데나 이제 유럽들 성에 가면은 전신 초상화를 그려놓잖아. 장군이셨다고 이러고 딱 휘장 두르고. 그랬더니 그런 데서 다 분위기만 음침하게 만드니까 그거 다 귀신 이야기 만들어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칙칙하게 만들지 말자. 그 다음 날카로운 물건들은 최대한 버릴 수 없으면 수납하고, 버릴 수 있으면 버려버려라. 저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온 벽지를 날카로운 사시미 칼 가지고 벽지를 도배를 했다 생각을 합시다. 그것을 삶은 기분 어떨까요? 오싹하죠. 장식용 칼은 놔두고 지금 제가 이제 부드럽다 날카롭다 개념을 쓰는 거예요. 보금자리에 날카로운 게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내 새끼가 자라는 곳이고 사람이 가족이 생물이 사는 곳인데 날카로운 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칼, 그 다음에 뭐 송곳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퍼뜩퍼뜩 지자리 갖다 놓으면 되고요. 수납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 아무리 봐도 저건 날카로운 어떤 느낌이다. 시계를 하나 샀는데 시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벽시계를 하나 샀는데 벽시계가 뾰족한 걸로 칼날처럼 돼 있는 게 이게 좀 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게 보자마자 날카롭게 느껴진다면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햇살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햇살을 만들려고 했다는 소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밝게 만들려고 의도는 그랬죠. 근데 그것이 밝게 만들다 못해서 잘못 만들게 이게 느껴진다면 잘못 만드는 거란 얘기입니다. 잘 만든 것들은 진짜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햇살처럼 보입니다. 색깔이. 그런 디자인된 시계들이 있어요. 그런 벽면 디자인들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잘 만들려다가 날카롭게 만들면 조진 거다. 틀린 거다. 다 아는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좀 더 풀어서 한 거예요. 예. 어려운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벽지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그냥 봄 그림, 여름 그림 뭐 이런 거면 됐고요. 꽃 그림 이런 것들, 안 그럼 풀 그림, 숲 그림 이런 벽지면 좋고요. 무난한 색깔이면 좋아요. 괜히 특별하게 하려다가 잘못할 수 있다. 날카로운 그림들 다 떼세요. 산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산 무슨 산? 요건 좀 애매하네. 그렇죠. 똑같은 산 그림이라면 이런 산 걸어라 말이에요. 어차피 액자가 의미 없는 사진을 걸고 있다면 차라리 의미 있는 풍수 인테리어 산을 거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때 그 두 사진 보여줬죠. 예? 이런 거는 부자 되는 사진이다, 이런 거는 명예 되는 사진이다, 제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진을 이거는 소파 뒤에, 이건 소파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소파에 앉았을 때 우측에, 소파에 앉았을 때 좌측에,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쓸데없는 그림들보단 차라리 저런 사진이 훨씬 깨끗해요. 방간산도 괜찮아요. 근데 방간산은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광가정에서 보는데 약간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반대고요. 다른 산을 하나 좀 더 찾으시는 게 좀 더 낫고요. 제가 그때 이 사진 두 개 안 보여주던가요? 비주스기인데. 예. 호랑이 그림이요. 질문 나왔으니 합시다. 호랑이 그림, 달마 그림. 호랑이 그림은 일단 보금자리에 있어야 될 호랑이니까 성질이 더럽게 생긴 호랑이면 안 됩니다. 무섭게 생긴 호랑이면 안 됩니다. 무게가 있고 근엄하되 자애로운 느낌이 들어야지, 완전 다른 동물 잡아먹을 듯이 이빨 이렇게 드러내놓고 앙 하고 있듯이 있는 건물, 그런 그림은 처음부터 긁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해됩니까? 특히 호랑이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 호랑이 그림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 그림들의 엄마 호랑이 표정은 전부 다 부드러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호랑이는 우리가 다는 목적이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집을 지키기 위한 수호신으로 벽을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합시다. 예? 네, 좀 촌스럽지만 빕니까 대충? 예. 그랬을 때 호랑이가 정면에 이러고 그림을 보면요, 정면을 딱 바라보는 호랑이도 있지만 이렇게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호랑이도 있습니다. 호랑이 그림들을 보면. 그랬을 때 옆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최소한 이 호랑이 눈이 바깥을 향해서, 이 바깥을 향해서 누군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지켜봐야지 거실 안쪽을 바라보고 있게끔 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주인을 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달았더니 호랑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라. 잘하는 기다 못하는 기다? 못하는 거다. 호랑이 그림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게끔 걸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호랑이가 이쪽에 달았을 때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호랑이 그림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데나 걸지 말고. 근데 선생님 우리 집은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들어오는 쪽으로 호랑이 그림을 달지 말아라. 근데 간혹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자청용 우베코락 하잖아요. 그죠? 나갈 때, 기본적으로 나갈 때 우측벽에다가 걸 수 있으면 우측벽에다가 거세요. 나갈 때 우베코기 때문에. 물론 이 거실 바깥에서 이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좌청용 우베코 이렇게 따지지만, 나갈 때도 그거를 좀 더 응용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벽에다가 나가면서 우측에 있을 때 요쪽 벽에다가 붙여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요쪽에 붙이는 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호랑이 눈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게끔, 바깥을 향해서 바라보게끔 호랑이면 괜찮겠다. 갖다 준다고 다 걸지 마라. 그 다음 달마입니다. 달마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 다음 호랑이. 요거는 호랑이 하나 더 추가요. 그 집에 부부가, 자식은 괜찮습니다. 부부가 원숭이띠라면 안 걸었으면 좋겠다. 호랑이와 원숭이는 옛날부터 상충살이라 했으므로 남편이나 부인이 원숭이띠라면 걸지 말았으면 좋겠다. 애가 원숭이띠가 행여 있다면 애 방에는 호랑이 그림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올해 경인년이라고 2010년도가 경인년이라서 호랑이 그림들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원숭이띠라면 안 걸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는 뭘로 보느냐면 종교물로 봐야 됩니다. 종교물은 믿는 만큼 파워가 업됩니다. 테레비보다 더 중요하면 테레비 자리까지도 와도 됩니다. 자기가 믿는 만큼 파워가 발생하는데, 달마가 수맥을 차단한다? 거짓말입니다. 저보다 수맥 더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물어보고도 했는데 그 아이라고 판명 났고요. 만약에 달마가 수맥을 차단한다면, 그러면 염주나 묵주나 부처님 마리아상도 전부 다 수맥을 차단해야죠. 왜 달마만 수맥을 차단해요? 그죠? 미신이다. 미신. 이런 게 미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물인데, 종교물은 1등 자리에, 내가 열심히 믿는다면 1등 자리에 놔두셔도 돼요. 1등 자리라는 건 어디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 들어오면서 바로 보인다든가, 안 그럼 거실에 앉았을 때 항상 제일 좋은 위치에 가 있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1등 자리예요. 2등 자리는 어떤 게 2등 자리예요? 2등 자리까진 괜찮아.
자기가 조금 덜 믿으면 여기에 또 하나 좀 더 들어갈게. 조상의 요때는 2등 자리 같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2등 자리면은 굳이 억지로 좀 봐야 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유심히 안 보면 잘 안 보일 정도라든가 우리 그쪽에 뭐 있었네 이러고 볼 정도, 그 정도 자리가 2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예, 꼭 눈에 확 띄는 자리 아니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소한 꽁지 자리에게는 달지 말자. 꽁지 자리가 뭡니까? 처박아 놓은 듯한 느낌. 다른 거가 막 가리뿌고요. 먼지는 하도 타가지고 때는 꼬질꼬질하게 묻었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깨끗하게 털어서 떼가지고 포장해갖고 창고에 다락에 넣어 놓으세요. 남 주든가. 건 것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매달아 놓은 지 3년 5년에 먼지는 꼬질꼬질 타고 다른 가방 뭐 다른 상자들이 반쯤 가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꽁지에는 놓지 말아라. 도와주고 싶어도 부처님 안 온다. 오케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마도요, 뭐 전설이 그렇다 보니까 얼굴이 못생기신 분이 달마 대사님이신데, 최소한 가족들이 그 달마 사진을 보고 흉측하게 느끼어서는 안 됩니다. 보금자리에 나는 흉측하게 안 보이는데 내 딸이 엄마 저거 무서워, 볼 때마다 무섭다면 지금 달지 마세요. 다른 달마, 표정 좋은 달마 대사도 다 있는데 왜 굳이 꼭 그 달마 대사 그림을 무서운 걸, 딸이 무서워하는 걸 걸어야 돼요? 무섭게 생긴 달마 대사는 효염이 있고 자비스럽게 안 무서운 달마 대사는 효과가 없나? 그래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그죠? 꼭 그래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드러운 달마 대사로 꼭 걸고 싶으면 부드러운 달마 대사로 바꿔 걸어라. 이해되죠? 예, 어디에? 이 자리에 항상 개념을 맞추시면 된다.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오케이.